자, 오늘 이야기는요, 어떤 복잡한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거대한 숫자 하나에서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지금부터 이 숫자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바로 5억 8천만 달러. 이게 대체 무슨 돈이냐면요. 2026년 3월 24일 아침 딱 1분 동안 거래된 원유 선물 계약의 액면가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와, 무려 7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이 엄청난 거래가 체결된 시각이 오전 6시 49분. 그리고 딱 15분 뒤인 7시 5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깜짝 발표를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거래량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 시간대 평균 거래량이 한 700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무려 6,200건이 넘었습니다. 거의 9배가 터진 거예요. 이건 뭐 누군가는 뭔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겠죠. 자, 우연히 한번 운이 좋았던 거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져요. 이 사건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게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마치 아주 잘 짜인 각본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패턴의 일부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랑 위기 때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이 발언 변화가 정말 극적입니다. 불과 48시간 전인 토요일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발전소를 아예 말살해버리겠다고 이거 거의 전쟁 범죄에 가까운 위협을 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갑자기 아주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면서 군사공격을 멈추겠다고 발표합니다. 주말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이 생산적인 대화에 대한 이란 측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즉각 부인했습니다. 그런 대화 한 적 없다고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금융시장이랑 석유시장을 조작하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라고 아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죠. 이런 식의 극단적인 태세 전환,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정확히 1년 전에 있었던 해방의 날 관세 사태 때랑 패턴이 그냥 판박이에요. 갑자기 엄청난 관세를 발표해서 시장을 폭락시키더니 며칠 뒤에 저점 매수라고 트윗을 올리고 또 몇 시간 안 돼서 관세를 유예한다고 발표하죠. 시장은 기록적으로 폭등하고요. 똑같지 않나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쯤 되면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2026년 1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2월 이란 전쟁 개시, 작년 4월 관세 유예, 그리고 이번 이란 긴장 완화까지 이 굵직한 사건들 발표 직전에는 어김없이 정말 귀신같이 타이밍을 맞춘 거액의 거래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과연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일관된 패턴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당연히 누가이겠죠? 대체 누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정확한 베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실마리를 찾으려면 소위 예측 시장이라는 곳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여기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특정 계정들이 거의 신들린 듯한 예측력으로 완벽에 가까운 승률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CNN과 버블맵스가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란 공격이 있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갑자기 6개의 새로운 계정이 나타나서 120만 달러를 벌고요. 어떤 한 트레이더는 2024년부터 이란 군사 관련 베팅에서 성공률이 무려 93%에 달합니다. 또 휴전 가능성이 6%밖에 안 될 때 8개의 신규 계정이 나타나서 거액을 베팅해요. 이게 성공하면 82만 달러를 버는 거죠. 특정 사건 직전에 나타나서 큰 돈을 버는 패턴 계속 반복되죠. 이 수많은 의심스러운 계정들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계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디가 참 인상적인데요. 바로 Nothing ever freaking happens입니다. 빌어먹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정도의 뜻이겠죠? 이 계정 2월 말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계정이 한 거래는 딱 2종류뿐입니다. 첫째, 이란 공격에 베팅해서 돈을 벌고, 둘째, 이란 휴전에 베팅해서 또 돈을 벌고, 그 외 다른 베팅은 전혀 없습니다. 딱 이 2번의 완벽한 타이밍의 거래로 모두 성공한 거죠.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 이걸 왜 그냥 놔두는 거지? 감독기관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비리를 막아야 할 감시 시스템 자체가 내부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하죠.
월스트리트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2024회계 연도에 이 SEC가 새로 시작한 법규 위반 조사 건수가 총 427건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25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숫자가 313건으로 27%나 뚝 떨어집니다. 10년 만에 최저치예요. 감시견에 이빨이 빠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단순히 숫자만 줄어든 게 아닙니다. 이 조사를 총괄해야 할 SEC 집행국장이 임명된 지 고작 6개월 만에 갑자기 사임해버립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조사하려고 하다가 엄청난 압박에 부딪혔다고 하죠. 이 또한 타이밍이 참 절묘하네요. 이 모든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상원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SEC 의장에게 정말 날카롭고 직접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죠. 워런 의원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거액을 기부한 회사들 중에서 지금 위원회가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SEC 의장의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단 한 건도 되지 못했어요. 이렇게 감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을 보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아예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부자 거래 같은 문제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건 반역이다. 전쟁이나 평화 같은 국가의 중대 기밀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건 그 정보를 그냥 적국에 돈받고 파는 것과 기능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지적이죠. 크루그먼 교수의 논리는 사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일단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 기밀을 사용하겠다는 선을 넘어버리면 그 방법이 주식 거래든 아니면 정부를 직접 팔아넘기는 것이든 그건 그냥 사소한 디테일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미 가장 중요한 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다시 맨 처음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단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세우죠. 바로 이겁니다.